테슬라 소식입니다. 1. 세미 전기 트럭 양산 준비 완료. 테슬라의 대형 전기 트럭인 세미 전기 트럭이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내 첫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20일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일렉트랙은 테슬라가 미국 네바다주 리노 인근에 위치한 기가팩토리에서 세미 전기 트럭을 양산할 준비를 거의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마련된 세미 전기 트럭 전용 생산 라인을 통해 연말까지 매주 5대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테슬라 세미 전기 트럭은 15톤 이상의 대형 트레일러 시장에서 등장한 유일한 전기 트럭이다. 연료비를 포함해 유지관리비가 높은 대형 트럭의 특성상 세미 전기 트럭은 중거리 운송 시장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처음 공개된 세미 전기 트럭은 최근 개발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시험 주행에 들어가 2019년과 2020년에 일반 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하거나 이동 중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테슬라 세미 트럭은 각각 최대 주행거리 483km와 805km를 가진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판매 가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대당 2억 원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월마트와 펩시 등에서 약 2,000대의 세미 전기 트럭을 사전 주문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15대의 세미 트럭이 펩시에 인도될 예정이다. 테슬라는 올해 세미 트럭을 기업용으로 소량 생산 출고하며 본격적인 양산은 2022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내달 양산 들어가는 에어팟 3. 니케이 아시아는 21일 애플이 새로운 에어팟과 맥북 프로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에어팟 3은 다음 달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팟 3으로 추정되는 기기 실물 사진 및 렌더링 이미지는 앞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바 있다. 1세대, 2세대 제품에 비해 짧아진 스템이 특징으로 오히려 고급형 제품 에어팟 프로를 닮았다. 3세대 에어팟은 보급형 라인으로 주변 소음을 차단해주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엄 제품군과 차별점을 두고 코너형이 아닌 오픈형 디자인을 유지한다. 외신을 중심으로 예상된 가격은 약 $159다.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100 이하 제품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중저가 모델에도 탑재되는 앙크가 제외되는 만큼 가격은 저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작 에어팟 2세대는 국내 출고가 기준으로 무선 충전 케이스 모델, 유선 충전 케이스 모델로 출시된 바 있다. 업계는 올 하반기 에어팟 3이 공개되는 경우 오픈형 에어팟을 선호하는 기존 사용자들의 교체 수요가 대거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애플은 1세대 에어팟을 2016년, 2세대 제품을 2019년 선보였다. 오디오 칩셋, 배터리 수명 등 성능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차세대 맥북 프로는 오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8일 새로운 14, 16인치 맥북 프로가 올 3분기 내 생산되며 빠르면 9월 출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13인치 대신 14인치가 등장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14인치 맥북 프로는 13인치 모델보다 더 큰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지만 주변 베젤을 줄여 본체 크기는 거의 동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 변경도 기대된다. 차기 맥북 프로는 전작과 비교해 더 평평하고 각진 디자인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보도에 따르면 터치바를 없애고 물리적 기능키를 장착, 더 많은 외부 연결 포트와 미니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맥세이프 충전 포트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중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사이버 공격 근원국.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 등이 마이크로소프트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을 중국 소행으로 규정하자 중국이 자국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항변하면서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등의 주장에 대해 흑백을 뒤집는 것으로 순전히 정치적 목적의 비방이다. 중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19일 성명을 통해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메일 서버 소프트웨어 익스체인지를 겨냥한 해킹 공격 대우로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 해커를 지목하고 EU, 나토,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도 중국 비판에 동참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자오 대변인은 중국은 해킹 공격을 부추기거나 용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최대의 사이버 공격 근원 국가라면서 중국 인터넷 보안업체 360을 인용해 중국의 항공우주, 과학연구기관, 석유, 인터넷, 정부기구 등 핵심 영역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 공격이 11년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공격이 중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핵심 기초 인프라 안보를 해쳤다고 강조했다. 자우 대변인은 소수의 국가가 국제사회를 대표하지는 못한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은 중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고 중국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라. 중국은 필요한 조치로 중국의 사이버 안보와 스스로의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주재 중국 사절단 대변인도 입장문에서 중국도 사이버 공격의 주요 피해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외에 서버를 둔 5만 2천여 개의 악성 프로그램이 지난해 중국 네트워크에 침입했다는 중국 컴퓨터 바이러스 응급처리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국가안전, 경제발전, 국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강변했다. 이어 일부 서방 국가는 자신의 기술적 우위를 통해 거리낌 없이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를 무차별로 도청했다며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유럽 주요 정치인 감청 의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도 네트워크 안전 문제는 각국의 공동이익과 관련되는 만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오명화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간 신뢰가 악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각국이 네트워크 안전 문제에 대해 명확한 약속을 해 평화, 안전 개방 합작의 네트워크 공간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백악관은 성명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이 보이는 무책임한 행위의 양산은 세계에서 책임 있는 리더가 되겠다는 중국의 목표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규탄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것이며 특히 나토가 동참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미 반독점 삼각편대 완성. 미국에서 대형 합병이 성사될 때면 반드시 등장하는 기관이 있다.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반독점국이다. 두 기관은 합병이 소비자 이익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FTC는 소비자 이익, 법무부 반독점국은 시장 경쟁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점이 다르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미국 정부가 대형 기업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때도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구글의 적으로 꼽히는 조나단 칸터 변호사를 법무부 반독점 국장으로 지명했다. 칸터 지명자는 상원에서 인준을 받는 대로 바로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조나단 칸터는 아마존 저격수로 유명한 리나 칸 FTC 위원장과 함께 미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정책을 진두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국가경제위원회에 합류한 망중립성 창시자 팀우와 함께 미국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 삼각편대를 형성하게 됐다. 칸터가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지명된 것이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 정부의 최근 행보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와 보조를 맞추면서 거대 IT 기업,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방해 행위 규제에 공을 쏟고 있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FTC와 함께 이 작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그뿐 아니다.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 시절 구글의 독점적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칸터가 반독점 국장에 임명될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외신들에 따르면 조나단 칸터는 그동안 규제 기관들이 거대 IT 기업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규제 실패 때문에 중소기업과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해왔다. 잘 아는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을 역임했다. 소셜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선 상당히 친화적인 관점을 보였다. 하지만 조 바이든은 다르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성과 규제에 강한 입장을 견지했다. 최근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조한 통신품위법 203조 개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조나단 칸터와 리나 칸 그리고 팀으로 구성된 반독점 삼각편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신념을 실현하는 전위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셋은 서로 다른 전문 영역을 갖고 있다. 팀 5는 통신시장 전문가다. 반면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란 논문으로 유명한 리나 칸은 100년 전 제정된 독점금지법이 21세기 들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 방해 행위에 누구보다 정통한 편이다.
칸터는 구글 저격수다. 반독점 소송 전문 변호사로 옐프,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리해 구글과 소송을 진행한 경험도 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FTC 경쟁국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상원법사위원장인 에이미 클로버샤 의원은 조나단 칸터는 수년 동안 연방, 주 국제경쟁 당국이 독점 기업에 대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클로버샤는 특히 깊이 있는 법률 경험과 적극적 행동을 옹호해온 이력 등을 감안하면 법무부 반독점 국장으로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IT 기업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이번 지명은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놀라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